정제된다는 것이 인위적이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제가 평소에 작업하면서 약간 지적받는 게 정제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학부 때 듣고 그 상태로 정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왔거든요. 네. 정제가 인위적이다라고 처음 생각을 하게 됐어가지고 정제 조금만 더 듣고 싶어요. 아, 정제된다는 말에 대해서요. 자, 이 노자가 이 대교 약졸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제 그 말에 그 대비되는 개념이 정제라고 봅니다. 정제. 예. 이게 노자가 제일 싫어했던 거는, 그러니까 노자는 그 유교의 어떤, 그런 접근 방식, 이 공자가 생각했던 거는 이 현실 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법칙 같은 거, 규범 같은 것들을 만든다면은 이 사회가 이상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사상가니까 공자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예절이죠. 예절. 예. 그 예로서 그 이 사회 체계를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공자의 사상인데, 노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배움을 청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자의 얘기는 오음이 사람의 귀를 멀게 하고 오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양한 이 색을 5가지로 딱 이렇게 추려내고 다양한 소리를 5음으로 딱 추려내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연스럽지 않다. 인위성이 들어간 거에는 반드시 거기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이 변화는 역동적인 자연을 인위적으로 그걸 붙잡았을 때, 붙잡는다는 것이 정제시켰을 때 말과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보기에는 자연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겠지만, 왜냐하면 고정됐기 때문에, 정제돼서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야나기 무네요시가 그 일본 미술에 대해서 이제 야나기 무네요시는 한국 예술을 가장 최고로 보죠. 그래서 평생 한국 예술품들을 수집했고 조선과 그 예술이라는 책을 써낼 정도로 이 한국 예술에 빠졌어요. 미쳤다고요. 그래 놓고 야나기 무네요시가 왜 한국 예술이 최고냐라고 했을 때 일본 예술은 너무 정제된다. 정제된다. 그 정제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 한국 예술은 무기규의 기교다라고 얘기해. 무기규의 기교. 기교가 없는 것 같은 기교가 있다. 그건 자연의 기교죠. 자연의 기교. 그 무기교가 노자의 용어로 하면 그게 대교예요. 대교. 큰 기교라는 거죠. 큰 기교. 그거는 졸렬해 보인다. 왜?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졸렬해 보인다. 그러나 그거는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도예 하시는 분 중에 그 윤광조라는 그 도예가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분청사기의 대가죠. 근데 이제 일본의 분청사기라는 거는 가장 그 표현주의적인 그런 속성이 강해요. 이 서민들의 미의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요. 자유분방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 교도에 한 그 도자기과 주임 교수가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윤광조 선생한테 도자기 기법 중에서 한 붓에 딱 칠하는 게 있거든요. 귀활.
아,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 하다 보면 자꾸 다듬는다는 거예요. 이 손을 뗄 때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미완성 같아가지고 그걸 자꾸 정지한다는 거죠. 다듬어가지고. 결국에는 완성을 해놓는다는 거죠. 난 그게 참 불만족스러워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우리나라의 광주의 시골까지 찾아와가지고, 배움을 쳐온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같이 작업했어요. 근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이 손을 딱 중간에 떼야 되거든요. 탁 붓이 한번 가면은 생동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미완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듬죠. 다듬어가지고 정제시켜가지고 뭔가 완성처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다듬어 가다 보면은 다듬을수록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손을 뗀다는 것이, 중간에 손을 뗀다는 것이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인들은 그게 안 돼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수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청이 우리나라처럼 분박하지 않아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손때라기도 또 하고 또 그러니까 뭐 옷도 깔끔하게 하얀 옷 입고 뭐 흙 튀면 막 닦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일본 교수가 그 방학 기간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가지고 목매에서 자살을 했어요. 신문에 났는데 유서에 보니까 아니 그 내용에 그 신문 기사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 일본 도자기 교수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누구 밑에서 배우고 그걸 좀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 작업에 한계를 느껴서 목매 자살했다. 그 기사가 떠올랐어요. 이게 정제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이게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정제돼서 노력해서 정제되게 하는 것이 쉬운 거지 그렇게 중간에 끊고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미학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식의 미학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미술은 세계 최고지만 또 서양의 어떤 그 정제된 거를 미학으로 삼은 관점으로 한국 미술을 보면은 이거는 만들다 만 거예요. 미완성이고 그런 거라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따라서 이 정제라는 것은 미가 될 수도 있고 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양의 고전 미학에서 보면은 정제된 것은 이게 미입니다. 그리고 우미라고 그래요. 우미. 그리고 비정제는 이건 그로테스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미학에서 보면은 정제된 거는 추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비정제된 것이 이게 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학을 어떠한 미학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평가하는 사람의 미학적 입장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이 뭐냐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과 그 미학적 관점이 맞으면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할 때는 이 학생이 어떠한 미학을 추구하는가 이걸 먼저 알고 나서 거기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그 다른 맥락에서 그 작품을 봐버리면은 이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관점이지. 그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 학생, 그 작가가 어떠한 거를 추구하고 있느냐를 먼저 이걸 확인해야죠.